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남부의 전원마을. 칼릭스타는 창가에 앉아 재봉이를 몰두하고 있었다. 날은 무척 더웠고 바람은 습하고 무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폭풍이 밀려들었는데 그때 문득 한 남자가 말을 타고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이유, 알세 라발리에르였다. 알세! 칼릭스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너희 베란다에 있어도 될까? 뭐하러 그래? 그냥 안으로 들어와. 칼릭스타는 그렇게 오랜만에 알세를 불러들였다. 알세는 흔들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칼릭스타는 걷어온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비가 이렇게 와서야 내일까지도 나가기 힘들겠는걸?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폭풍만 잠잠해지면 떠나도록 할게. 그래. 그때였다. 엄청난 천둥이 내리쳤고 칼릭스타는 자신도 모르게 알세의 품을 파고들었는데 미안해. 알세, 안 돼. 우린 이제... 칼릭스타, 기억나? 아숑시옹에서 우린 좋았었잖아. 난 그날 이후로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어. 알세... There's a world to discover. All these wonder in your light on paradise. Can we stay forever? 그가 그녀를 품에 안은 순간 둘은 삶의 신비 바로 그 경계에서 함께 황홀경에 빠졌다. 그는 그녀 위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마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한편 비가 그쳐가는 평원에 두 사람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보비노와 그의 아들 비비였다. 아이고 비비야, 바지가 또 그렇게 끌리면 어떡하냐? 옷깃에 묻은 이 진흙은 또 뭐고? 몰라요. 땅에서 묻었나 봐요. 아이고, 또 엄마를 고생시키겠구나. 아무튼 일단 좀 서두르자꾸나. 보비노는 속도를 올렸다. 원래대로라면 훨씬 더 일찍 도착했을 것을. 갑작스런 폭풍우 때문에 너무 늦었던 터였다. 칼릭스타, 우리 왔어. 보비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다고. 비비는 괜찮니? 옷도 별로 안 젖었네? 다행이다. 칼릭스타는 쪽 보비노에게 입을 맞추었고 보비노는 유쾌하게 웃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그녀의 몸매가 예전보다 조금 풍만해진 것만 빼면 부부 사이의 생기와 활기는 그대로였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자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폭풍은 지나갔고 모두는 행복했다.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한 저택. 앙리에트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동생인 줄리는 당황해서 물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 사실 애인이 생겼어. 애인?
유부녀가 애인이라니.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도 이런 내가 이해 안 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줄리, 너도 알잖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걸 말이야.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야. 마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난 터질 듯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했지. 너무 아름다워요. 여보, 키스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했는 줄 알아? 저 풍경이 아름답다는 이유가 지금 키스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소. 난 가끔 그가 거칠게 안아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낭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난 온몸이 시와 감성으로 가득했는데 증기로 가득 찬 보일러가 꽉 막힌 거. 그게 딱 내 꼴이었다니깐. 그 며칠 뒤 저녁에는 말이지.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니까 남편은 피곤하다고 먼저 올라가 버리더라. 나는 어떻게 그냥 혼자 호숫가를 거닐었지.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는 또 어찌나 아름답던지.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때였어. 부인, 울고 계십니까?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중인 변호사였어. 사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 그가 나를 계속 쳐다보던 것도 알아. 난 말했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자 그는 나를 에스코트 해주었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정중하더라고. 게다가 여행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내가 느꼈던 모든 걸 그는 말로 표현하더라니깐. 내가 감동했던 것을 나랑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벼랑간 그가 내게 시를 읊어주었는데 나는 가슴이 뛰어서 숨을 쉬지도 못하겠더라고. 온 세상, 산과 호수와 달빛이 모두 한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 그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마치 환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어. 이야기를 끝낸 앙리에트는 동생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를 다시 본 건 그가 떠나는 아침이었고 그는 명함을 한 장 주고 갔어.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게 사랑인 걸까? 그러자 줄리 루베르는 조용하고 진지한 얼굴로 부드럽게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우린 때때로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사랑하곤 해. 그날 밤 언니의 진짜 연인은 사실 달빛 아니었을까? My points of view tend to change when I lose, yet I keep coming. You're still picking on me, you're picking on me, you're picking on me, you're picking on me.